미국은 지금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K-팝 이후 음식이 다음 물결이 되어 한국을 다시 미국의 관심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서구권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은 음식을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문화적 경험까지 조명하며 단순한 호기심을 실제 체험 욕구로 바꾸고 있다. 오늘 저는 미국인들이 이 음식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단 한 번 맛보는 것만으로도 왜 미국 사회에서 흥미로운 확산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드리려 한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의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서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어떤 음식이 처음 맛보는 순간부터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문화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간장게장은 라이스 시프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많은 미국인이 그 맛을 의심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대부분의 반응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미각의 반응이 아니라 밥과 함께해야 완성된다는 감각을 동반하며 기존에 익숙했던 다른 아시아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험적 공명이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한 댓글은 이 감각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비린내도 전혀 없고 맛이 정말 끝내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탄의 표현이 단순한 맛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히는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맛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여운의 경험을 묘사한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이미지로는 재현하기 어려운 감각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 욕구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껍질과 비벼 먹었을 때 짠맛이 지나치면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정말 잘하는 곳은 드물다. 이런 공유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맛을 설명하는 방식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음식이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경험을 찾게 만든다. 이 폭발적 반응은 음식이 화면에서 예쁘게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화면으로는 결코 전달되지 않는 풍미와 온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이미지가 감각을 대신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직접 체험을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농담 섞인 평가까지 등장한다. 저는 간장게장은 노벨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확산은 간장게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 뻥튀기처럼 경험 자체가 하나의 연출이 되는 음식에서도 반복된다. 미국인에게는 예상 밖의 순간적 놀라움이 작은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고 한국인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장면이 된다. 이렇게 두 겹의 경험이 동시에 존재한다.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감각을 더욱 강화한다. 미국에서는 손님 앞에서 바로 조리하는 모습이 흔치 않지만 한국의 시장에서는 먹는 행위와 보는 행위, 그리고 대화가 한 공간에서 겹친다. 한 관람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5일장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50년도 더 지나서 처음 보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장도 너무 맛있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게장이 생각납니다. 추억과 발견이 겹쳐지는 이 구조는 외국인이 화면 속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한국으로 들어간 듯한 감각을 만들어준다. 이 시점에서 음식은 더 이상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문화적 공간에 접근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 음식을 새로운 맛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일본 음식이 정갈함과 연출에 가깝다면 한국 음식은 참여, 호흡, 관계의 요소가 강하며 이 역동성이 현대적 소통 방식과 쉽게 결합된다. 결국 이 확산의 핵심은 맛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 뒤에 겹겹이 놓인 상황과 맥락이다. 사람들이 이제 묻는 질문은 이 음식이 맛있느냐가 아니라 이 음식을 누구와 어떤 장면에서 왜 이렇게 소중히 먹어왔는가로 바뀌었다. 관심의 초점이 미각에서 경험으로 이동한 순간 확산의 속도도 단순한 온라인 유행을 넘어 실제 여행 동기와 현장 탐색으로 전환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음식이 가진 확산력은 단순히 음식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사를 둘러싼 전체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다.
미국인들이 인상적으로 느끼는 지점은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식사를 하나의 완전한 경험으로 구성해낸 방식이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인간적인 온기가 남아있고 환대의 감각이 유지되는 구조가 작동한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상, 도심 한복판에서도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가게, 테이블에 호출 버튼, 자동 주문기 옆에 서서 안내를 돕는 직원, 이런 요소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하나의 문명적 디테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서구권 유튜버와 리뷰어들이 한국으로 직접 건너와 현장 영상을 촬영한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된다. 확산되는 것은 단지 미각이 아니라 도시의 생활 리듬이라는 사실을. 전통시장 안 작은 포장마차, 밤새 불을 끄지 않는 가게, 게임 중간에 따끈한 라면을 바로 먹을 수 있는 PC방 풍경, 이런 장면들은 일종의 긍정적 문화 충격을 만들어낸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편리하지만 차갑지 않고, 자동화되어 있지만 비인간적이지 않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댓글 하나가 있다. 반찬 문화 덕분에 저는 빵 좋아하던 사람이 밥하고 김치를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광고나 마케팅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때 음식은 맛을 넘어 도시 문명의 구조를 보여주는 창이 된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 서비스가 흐르는 리듬, 국물 리필 같은 작은 제스처조차 환대의 신호로 작용한다. 결국 기술과 환대라는 조합이 서구권 콘텐츠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인이 궁금해하는 것은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생활 방식이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대화의 공기, 밤의 이동 속도,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사람을 압박하지 않고 돕는 방식을 마주한다. 이 순간 음식은 영양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언어로 전환되고 도시는 한 끼 식사만으로도 설명 가능한 문화체계가 된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한국 음식이 단순한 맛있는 메뉴 이상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먹어보고 싶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한국인은 이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 음식이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관문이 되는 순간 확산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공감으로 변한다. 결국 묻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매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맛인가? 아니면 식사가 사회적 삶을 비추는 방식인가? 한국 음식 열풍이 사회관계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이유, 그것은 단순한 보는 즐거움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미국인의 식생활 습관 자체의 구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매력의 핵심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의도된 공간 안에서 손님으로 존중받는 감각이다. 즉, 음식이 배경과 감정을 동반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은 단지 한국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공기와 서비스 방식, 환대의 분위기를 다시 찾는다. 이로 인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같은 도시의 한국 음식점들은 단골화되고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겨우 자리를 얻을 정도로 수요가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기대 수준 자체가 더 높아진 현상이다. 이 변화는 유통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대형 마트들은 한국 재료를 따로 특수 수입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새로운 소비 습관의 일부로 편입시키며 전용 코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김치, 반찬, 찌개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라 다문화 도시의 현대적 어휘로 자리 잡는 중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낯선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 선택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흐름이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맛본다에 머물지 않고 많은 브이로거들이 직접 서울로 건너가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복제본 경험으로는 원형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된 결과다. 사람들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그 음식이 놓여있는 생활 공간과 사회적 문맥까지 함께 보고 싶어 한다. 경험이 장소, 환경, 방식과 맞물릴 때 문화적 가치는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교훈은 한국이 실제로 음식을 수출한다기보다 경험을 수출한다는 사실이다. 음식은 감각을 여는 첫 관문일 뿐 더 깊은 확산은 감정적 여운 접근성, 환대감이라는 층위에서 일어난다. 여러 나라가 음식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효과적인 모델은 소비자가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감이 생성되는 순간 음식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문화의 다리로 바뀐다. 서구권에서 한국 음식이 확산된 현상은 단순한 요리를 소비하는 행위에서 경험을 찾는 행위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미국인은 한국에 가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식사를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느끼기 위해 방문한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빠르지만 인간적인 서비스, 혼잡하지 않게 유지되는 공동체적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음식 너머의 세계를 전달한다. 결국 식사는 또 하나의 도시를 설명하는 언어가 된다. 이 경험은 현대 미국 도시들이 겪고 있는 결핍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공동체적 연결은 약해진 환경 속에서 한국 음식 문화는 맛과 소속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한국 음식이 인기 있다로 요약되기보다 한국식 도시생활 모델이 공공의 따뜻함을 구현하는 참고점으로 주목받는 흐름에 가깝다. 이 확산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출발점이 자연스러운 체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먹방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곧 질문을 던진다. 왜 그곳에서는 식사가 곧 연결감이 되는가? 관심의 초점이 맛에서 사회 구조로 이동한 순간 음식은 진짜 문화적 통로가 된다. 즉, 한국 음식은 외국인에게 새로운 향미를 넘어 하나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매력의 본질은 좋아하는 메뉴의 존재가 아니라 도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당신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음식의 맛일까? 아니면 그 작은 식당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의 온도일까?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나눠달라. 끝까지 함께 해주어 감사드리며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